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테솔과 뉴 테크놀로지 권연희입니다. 오늘은요, 스마트 러닝 페이퍼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포스트 코로나 영어 교육을 위한 방향과 과제라는 2021년도 김혜영 교수님이 쓰신 논문이고요. 내용에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봐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 논문이라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논문의 내용이요, 좀 양이 좀 많은 것을 담고 있어서 오늘은 앞부분에 해당하는 이제 부분만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이 논문의 배경과 범위를 한번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지식 정보 사회의 변화된 사회 현상과 외국어 교육적 고찰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사회가 ICT가 발달이 되면서 그것이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변화는 또 외국어 교육에도 영역에도 변화를 미치게 되고요. 그리고 교육 영역에 변화가 오면 당연히 영어 교과에도 변화가 왔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해 볼까요? 오랜 시간 동안 영어 교육은 좀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영어 교육은 뉴스 같은 데서 상당 부분 사교육의 주범으로 이제 많이 비난받아 왔었고요. 그리고 영어 교과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인지 몰라도 국가 재정 지원이 많이 감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 절대평가제가 또 정책적으로 실시가 됐었고요. 그리고 교원 임용도 많이 축소가 되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러한 키워드도 영어 교육의 위기로서 또 작용을 할 수 있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4차 산업의 혁명이라는 것은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오는 그런 사회적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AI 튜터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 번역기 아니면 그래멀리 같은 이런 스펠링 체크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이 영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 영어 교사가 과연 앞으로 존재하게 될 것인가? 영어 교사를 언젠가는 이런 AI들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기사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 그런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간 있었던 사회적 변화와 상당 부분 물려 있습니다. 자, 사회 전반적으로요. 인문학이 많이 쇠퇴가 되었고요. 그리고 반면에 디지털 사회가 도래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런 컴퓨터, 과학 영역에 있어서 상당 부분 발전되면서 인문학은 상대적으로 이제 좀 도태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요. 지금 그리고 정부 정책도 상당 부분 이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많이 서포트해 주는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좀 침체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인구 문제, 학령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서 그에 따르는 것 때문에 영어 교육 측면에서 보면 교원 임용이 축소된다든지 그러한 현상도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영어 교육의 위기와 사회적 변화가 영어 교과에서 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디지털화 되는 사회를 이제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육에서도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키워드를 뽑아보자면 앞으로 언택트 교육이 심화될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언택트 교육이 심화된다면 뭐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 교육의 과정이 변화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교육 과정이 바뀌니까 교육 평가도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의 면대면 교육과는 다른 학습 관리 체계가 잡혀야 되고 교수법 또한 네, 이러한 언택트 교육을 녹여낼 수 있는 교수법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언택트 교육을 우리가 앞으로 시행하게 될 텐데, 과연 영어 교과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느냐, 그것에 본 연구의 배경이 있다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 연구의 범위를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이 ICT의 변화로 인해서 달라진 사회 현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사회가 바뀌는데 영어 교육은 어떠한 핵심 도전 과제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영어 교육자로서 정책적, 교육적, 연구적 측면에서 어떠한 재현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본 논문은 논지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일단 오늘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요, 이 부분인데요. 지식 정보화 사회의 변화된 사회 현상과 외국어 교육적 고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스피킹, 리딩, 라이팅, 리스닝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네 가지 언어 영역에도 변화가 있다고 하거든요. 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볼 거고요. 둘째, 지식이란 그 컨셉에 대해서 디지털 기술이 결합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이 다른 형태의 지식들이 생산이 되고 있죠. 자, 과연 어떠한 지식들이 생산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 패러다임도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언어 영역은 왜 변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 멀티 모델리티, 소셜 네트워크, 모바일 러닝, 자, 이 용어들 기억나시나요? 이것들은 다 기술에 의한 언어의 변화가 있음을 실질적으로 증명해주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영역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말하기는요, 구두 소통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사람들이 구두로 소통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말로써, orally. 자, 그러면 무엇이 대체가 되었느냐? 톡하기라는 문자 소통으로 대체가 되었다고 하고요. 듣기는 일방향으로 듣는 그런 리스닝이 아니고 영상을 보면서 듣기, 그리고 비동시적인 녹음 파일의 재생으로 듣기는 변했다고 그러고요. 자, 읽기 영역은요, 이미지 영상으로 메시지를 받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읽기보다는 멀티모드인 보기로 전환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미지 영상이 함께 텍스트와 어우러져서 보기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쓰기는요, 예전에는 손필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어떠한 기기를 활용을 해서 타이핑이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모바일 기기를 쓰면서 찍기로 전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논리적 사고의 작문은 학교 수업에서만 존재하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텍스트에서 보면, 찍기 형태의 텍스트를 보면 텍스트 외에도 이미지들을 굉장히 많이, 그런 이모티콘 같은 것들 우리 많이 활용을 하죠. 그렇게 라이팅이 많이 전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앞으로 미래의 영어 교육은 어떻게 논지를 펴야 하는 것일까요? 자,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어의 네 가지 영역이 분리하여 지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예, 이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영어 교육을 재검토해 봐야 되고요. 둘째, 구두 의사소통과 문자 의사소통의 비중과 모드는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 셋째, 무엇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읽기의 목적, 내용, 장르들을 고려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논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읽도록 해야 하는 것인가? 읽기의 정확성을 길러줘야 하는 것인지, 유창성을 길러줘야 하는 것인지, 읽기 전략을 가르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탑다운해서 볼 수 있는 메타인지를 가르쳐야 하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재검토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슨 내용을 왜 써야 하는가? 자, 쓰기의 목적,
장문 내용 및 스타일에 대한 그러한 것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장문 방식, 장문 도구 매체, 글 구성 방식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외국어 학습에서 뉴 리터러시를 어떻게 정의하고 훈련할 것인가. 자,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요. 두 번째로 지식 습득은 어떻게 변화를 했을까요? 과거에는 지식이라고 하면 나타내는 표현들이 conceptual, abstract, profound, general, external, timeless, permanent, convention, authority based 라고 지식을 많이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지식이라는 것을 정의를 할 때, 지식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factual, concrete, concise, individual, internal, timely, adjustable, interest, needs based라고 많이 의미가 변했다고 합니다. 지식을 나타내는 그런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변한 거죠. 자, 왜 변했을까요? 그것은 과거에는 지식이라는 것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고정화된 진리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식, 우리들이 찾는 지식들은 어떻죠? 네, 지식과 정보 사이의 경계가 많이 모호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탈권위적, 가변적이라는 것은 잘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치가 사람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지식이다 라고 받아들이게 됐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외국어 지식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외국어 지식은요, 실용적인 것을 가르쳐야 되고요. 구체적이고 시의적이고 단편적 지식을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접근 방식이 개방적, 개별화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실용적인 내용은요, 권위주의적인 커리큘럼이 원칙에 근거하여서 제시되었던 것들이 아직도 아이들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실용적인 내용이 들어갈 틈이 없죠. 그리고 이러한 권위적 지식들은 학습자 요구를 많이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용적인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러한 두 가지를 한번 고려해 봐야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의 지식은 실제성과 구체성이 결여된 교과서와 학습 교재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앞으로 외국어 교육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흥미와 요구 사항들을 좀 반영한 그런 지식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접근 방식이 개방적, 개별화해야 된다는 것은 현행 교육 과정을 보면 모든 학습자가 동일한 교재로 일방향적인 교사에서 학습자에게 전달되는 그런 지식의 전달 통로를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식이 변화되고 아이들한테 개개인의 어떠한 니즈나 그러한 학습 능력에 따른 지식들이 개별화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학습 패러다임의 변화는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모바일 러닝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첫 번째 포인트는 모바일 러닝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무형식 학습입니다. 인포멀 러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포멀 러닝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포멀 러닝이라는 것은 교실 안에 학습을 지칭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학습 패러다임은 개별화 학습, 우리가 이게 많이 했었죠. individualized learning, 그리고 사회적 학습, social learning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자, 모바일 러닝부터 한번 볼게요. 자, 모바일 러닝 혹은 랭귀지 러닝이니까 모바일 어시스티드 랭귀지 러닝이라고도 지칭할 수 있고요. 그때 말씀드렸던 이동성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학습 패러다임은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무형식 학습이라는 것은요. 학습자가 원하는 요구와 목적에 맞추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학습 방식과 내용을 결정하는
개별적인 영어 학습이 확산될 것이다. 이러한 학습이 곧 무형식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교실 안에서 천편일률적인, 그러니까 동일한 지식들을 교사가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학습자가 내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게 되는 것이 무형식 학습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퀘스천 하나 던지실 수 있겠죠. 애들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찾아서 공부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을 해요? 그렇죠? 교사는 그것을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사실 무형식 학습은요. 학습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면서 이런 스마트 러닝이 가야 할 최종 고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저것을 교육에 적용하기는 공교육이나 이런 higher education 레벨에서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미네르바 스쿨에서는 비형식 학습의 레벨의 학습을 디자인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형식 학습이라고 보면요. 포멀 러닝과 인포멀 러닝의 약간 중간 단계에 있는 학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의 교사의 중재도 들어가고 학습자들이 제대로 팔로우업하고 있는지 체크도 들어가고 이러한 것들이 비형식 학습입니다. 그래서 무형식 학습은 완벽하게 적용되기는 어려우니 자, 그래서 학교 기관 같은 데서는 비형식 학습을 많이 적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화 학습은 아마 아실 거예요. 학습의 개인차, 학습 요인에 주목해서 학습자에 맞춰서 학습자 요인에 따라서 교수 학습과 개별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개별화 학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 사회적 학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학습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문화적, 커뮤니티에서의 상호소통을 통한 학습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커뮤니티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요. 여러분들 선생님들께서 LMS를 통해서 서로 게시판에서 대화하시는 것들 있죠. 그게 커뮤니티라고, 아주 작은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학습에 참여하는 학습자들끼리 서로 자기들이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는지 쉐어할 수도 있고요. 그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학습하고 있는 것을 확인받을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 형태를 사회적 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습 패러다임은 앞으로 이제 모바일 러닝을 이제 학습의 형태는 모바일 러닝을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무형식 학습, 개별화 학습, 사회적 학습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영어 교육에서는 어떠한 방향이 재검토되어야 할까요?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디지털 자료의 활용의 종류와 제공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것은요, 강의 영상, 실제적 자료, 저 오센틱 머티리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수업은 실시간으로 할 것인지 비실시간으로 할 것인지 플랫폼은 어떤 걸 쓸 것인지 개별화 학습을 위해서 자료는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이런 포인트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학습자 중심성에 있어서는요. 교과, 교수 선택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학습 내용과 방법, 시간 등은 어떻게 디자인해 줄 것인지 그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아야 되고요. 비정형성, 이것은 학습자들의 학습 자율성은 어디까지 허용해 줄 것인지 informal learning인지 formal learning인지 non-formal learning인지 그리고 그러한 환경 안에서 교수자의 역할은 과연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 상담을 해주는 사람인지 코칭을 해주는 사람인지 학습을 촉진해주는 파실리테이터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지 들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자, 개인화는요. 학습자 요인별 데이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개별 피드백은 어떻게 줄 것인지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영역에서 고려해야 될 대상이고요. 자, 사회적 학습 포인트에서는요. 상호작용의 기회는 어떻게 마련해 줄 것인지 협동학습, 사회적 교류를 통한 외국어 학습의 기회는 어떻게 제공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검토해야 된다고 본 논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부분 우리가 사회가 변화하면서 사회적 현상, 외국을 받아들인 영어 교과에서
이 네 가지 영역은 어떻게 변화해서 가르쳐야 하는 것인지, 지식은 어떻게 다루어 줘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 패러다임이 변화할 텐데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고려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조금 긴 영상이었는데요. 1편에서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다음 2편에서 그 뒷이야기 제가 하고 본 논문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